의외로 배려 깊은 금사빠, 투머치 토커, ENTP, 못 말리는 워커홀릭, ESTJ, 유능한 독종 팩폭황제, ENTJ, 수지가 입에 밴 금손러, ISTJ, 주변에 N팁, T제, Nt제, E팁 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이들은 어떤 연애를 하는 사람들인지 궁금하실 거예요. 실제로도 문의가 많은데 사실 MBTI로 연애를 진단을 하기에는 좀 부정확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 MBTI 연애 분석 영상 보시고 용하다, 소름 돋는다 얘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은 이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좀 연애 분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이미 앞서 MBTI 유형이랑 애착 유형 이거를 엮어서 설명을 한 영상을 2개를 올려드렸고 그리고 둘 다 반응이 너무 폭발적이었어요. 자기들 불안형 맞다, 회피형 맞다, 이 유형 만나봤는데 진짜 회피형이다, MBTI랑 애착형을 엮어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드는 거 여기서 진짜 처음 봤다, 이렇게 신기한 댓글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좀 뿌듯했거든요. MBTI 유형들 싹 정리를 하는 김에 16가지 유형 전체를 애착 유형이라든지 그런 기타 유형들을 정말 이렇게 싹 정리를 해봤어요. 정말 재밌는 사실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다 풀어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최대한 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궁금하시죠?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대체 애착 유형이라는 게 뭘까요? 연애 자격 유튜브가 오늘 처음이시거나 실질적인 연애 유형 이런 거는 별로 접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좀 이렇게 낯설 수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가장 많은 유형이 불안형이랑 회피형이거든요. 근데 이 두 유형이 딱 정반대예요. 불안형은 정말 세계의 로맨티시스트고 회피형은 이렇게 로맨스물 같은 걸 보면은 저건 드라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네이버에 회피형 이렇게 딱 검색을 해보면 욕이 많아요. 연애는 로맨틱한 거다 이런 인식이 많다 보니까 로맨틱이라는 걸 모르는데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죠. 저도 막 똑같이 욕을 하려고 영상을 찍는 건 아니에요. 저도 공포회피형이라고 해가지고 불안이랑 회피형 같이 섞여있는 유형이에요. 일단 불안형 분들의 연애 특징이 연애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시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연인 사이, 부부 사이에 운전 서로 가르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서로 가르치는 게 별로 좋지 않거든요. 연애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가르치다가 이렇게 싸움이 날 수 있어요. 이렇게 운전도 가르치면 안 되는데 연애를 가르친다? 당연히 회피 입장에서는 막 부담스럽고 싫어져요. 물론 불안형이 자꾸 연애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가요. 불안형이 싫어하는 회피형 행동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연락 잘 안 되는 거, 서운한 거 얘기하면 못 받아주는 거, 애정 표현 잘 안 하고 막 무뚝뚝한 거, 그리고 남사친 여사친 인정하는 거. 불안형 분들은 공감하시죠? 그런데 회피형 분들은 연애를 할 때 이렇게 하게 돼요. 왜? 관점이 다르니까요. 회피형 분들하고 연애를 잘하려면 불안형 분들이 가르치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냥 불안형은 불안형끼리 만나고 회피형은 회피형끼리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불안형 분들이랑 회피형 분들이랑 같이 꼭 만나요. 어쨌거나 회피형이 연락을 잘 안 하고 애정 표현 잘 못하고 이걸 진짜 못하는 건 아니에요. 못하는 건 아닌데 불안형 분들이 이런 걸 원하신다고 하시면은 잘하게 만드는 방법은 따로 있어요. 오늘의 초점은 회피형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유형들이 있다는 건데요. 16개 유형 중에서 그런 유형이 11개나 있어요. 너무 놀랍죠? 오늘은 4가지 유형만 다룰 거고요. ENTP, ESTJ, ENTJ, ISTP 이분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분들을 묶어서 성취형이라고 부를게요. 나머지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또 다룰게요. 성취형은 또 뭐냐? 성취형 설명 진짜 간단하게 하면은 이분들이 살면서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이걸 거예요. 넌 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일을 그렇게까지 해? 휴일 반납해가면서 일을 하면 뭐 이렇게 회사에서 알아줘? 워커홀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간혹 동기부여가 약할 때는 이 워커홀릭 기질이 이렇게 숨기도 하는데 좋은 일터나 뭐 그런 배울 자리 이런 걸 만나게 되면은 완전 워커홀릭으로 전무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회사에서 알아주길 바라서 뭐 일을 한다기보다는 여러분 게임을 하면 게임의 랭크나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목숨 걸게 되고 막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분들에게는 이 일이 그런 느낌이에요. 업무에 있어서 뭐 나의 랭크나 성과, 실제 실력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만족할 만한 결과가 있어야지만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업무가 본인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결국 성과를 잘 내는 개인은 소득이 높아질 확률이 높고
소득이 높다면 그럼 일반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삶을 어느 정도 꾸리기 좋은 조건이 되잖아요. 내 미래, 내 행복한 삶 이런 걸 위해서 높은 수준의 성과가 꼭 보장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많은 분들이 저녁에 있는 삶, 주말, 나만의 시간 이런 거 많이 중시하시지만 이분들은 이건 성공하고 나서 해도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남들처럼 하면 남들처럼밖에 못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애에는 시간을 잘 못 내요. 불안형 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연인이랑 모든 걸 함께 하고 싶고 볼 수 있는 날은 다 봤으면 좋겠고 연락도 진짜 원활했으면 좋겠고, 그런데 회피형 분들도 성취형 분들도 그런 게 잘 안 되는 부분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피형 아니야? 하고 오해받기 쉬운 유형의 성취형 분들인 거고, 근데 성취형 중에도 불안형 분들이 있어요. 단순히 이 사람이 성취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너는 회피형 같은데? 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은 의외로 배려심이 깊은 금사빠, 투머치 토커, ENTP. NT분들은 투머치 토커, 논쟁러 이렇게도 되게 유명하신데 프로 손절러로 또 유명하세요. 외향 중에선 제일 내향이고 본인 기준에 못했으면 막 누가 위로를 해도 안 풀려요. 그리고 본인 기준에 정말 잘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비난을 해도 그냥 신경을 안 쓴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브 앤 테이크 되게 중요시하는 분들인데, 만약에 내가 뭔가 받은 게 있으면 꼭 갚아주시는 분들이에요. 의외로 이분들이 배려심이 깊거든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하냐면은 먼저 내가 배려를 해주고 그만큼 돌아오는지 봐요. 아니다 싶으면 딱 선을 그어버리거나 손절을 해버리시는 거죠. 뭔가 말이나 행동을 할 때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꼭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되게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저 사람 진짜 매너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연애를 할 때는 상대의 지적 수준 그리고 지적인 성장 이런 걸 좀 되게 중시해서 봐요. 특히 어딘가 막 미스테리한 사람 이런 사람한테 끌린다고 하고, NTV랑 만났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좀 갑질하는 편이다 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집착하고 막 연락 가지고 투정 부리고 이러면 되게 싫어하니까 이런 건 좀 조심을 해주시면 좋고, 타인의 감정이입은 잘 못하세요. 누가 막 울고 막 그러면은 바로 조언을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좀 적당히 위로를 해줘요. 그리고 적당히 위로를 해줬다 싶으면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편이에요. 무작정 조언만 하지 않는 점이 매력이죠. F분들 입장에선 특히. 연예 자격 대표 NTV로는 베이쌤이 있어요. 최연소 대표 상담사까지 이제 올라오신 거를 보면은 역시 저력이 엄청나구나. 진짜 NTV구나. 엄청난 성취형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못 말리는 워커홀릭 ESTJ. 사실 제 유형인데요. 세계적인 정재계 인물 중 다수가 ESTJ래요. 안정적이고 화목한 가정이 이분들의 연애와 결혼에서는 1순위 목표고요. 공포피형이나 뭐 불안형, 극불안형 이런 불안적 기질이 많은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럼에도 이제 원무할 때는 막 파워 야근하고 이런 거를 좀 많이 볼 수가 있고, 다만 환경이 좋지 않으면 뭐 예를 들어서 동료가 날 막 질시한다든지 회사가 하는 일에 비전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 그럴 때는 그냥 남들만큼만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보통은 백수여도 과로사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쉼없이 뭔가 하는 타입이고, 가방을 보면 보부상 스타일이에요. 모든 게 다 있어요. 혹시라는 생각 때문에 봐놓고 다녀요. 저도 그렇거든요. 명품백 이런 거는 절대 안 들고 맨날 커다란 빅백이나 백팩이나 이런 거 메고 다녀요. 꼰대, 잔소리꾼 이런 걸로 진짜 유명한데, MBTI 전체 유형 중에서 공격성 순위가 1등이래요. 보수적인 분들이어가지고 예의 중시하고 빈말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되게 충실한 편이다 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유능한 독종 팩폭 황제 ENTJ로 넘어갈게요. 저희 남편 나라쌤이 진짜 찐 NTJ거든요. ENTJ가 대표 사업가 이런 분들 중에 되게 많은데, 그리고 NTJ는 항상 자신만의 완벽한 제국을 건설을 하는 걸 꿈꿔요. 연애 또한 나의 이런 꿈에 같이 발맞춰갈 수 있는 상대냐라는 걸 좀 보게 되는 편이고, NTJ 본인의 지적 수준, 성취 수준 이런 걸 비견될 만한 사람이면서 이 장단점을 서로 보완을 해줄 수 있는 존재인지 이런 걸 많이 보고 최대한 진짜 그런 존재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마침내 이제 그런 사람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굉장한 혼신을 발휘하거든요. 이분들이 논쟁을 좋아하는 건 맞는데 내 연인에게만큼은 진짜 다정하신 분들이에요. 겉보기에는 말이 좀 세고 추진력이 엄청 무섭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실제로 이분들이 팩폭러로서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운 엄청난 분들인데, 그래도 자신이 건설해 나갈 이 완벽한 제국에 나의 다정한 이미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은 공감 능력 천재 이렇게 돌변할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좀 호감을 가지는 분들은 유능하고 당당하고 신체 정신 건강하고 재치가 넘치시는 분들. 의외로 불안형이 많아요. 나라쌤도 불안형이거든요. 굳이 요게 입에 밴 금손러? 이 팁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일단 손재주가 많아요. 회사에도 한 분이 계신데 별명이 도라에몽이에요.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100평짜리 건물로 이사를 왔거든요. 처음에는 이 100평이 다 비어있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이런 걸 시공을 해봤다고 하면서 막 벽을 세우시더라고요. 이 팁이 P 중에선 제일 계획적이라고 하는데 나의 귀찮음을 최소화하려면 효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고 회사에 계시는 그분도 진짜 워커홀릭이 맞는 게 누가 퇴근을 한다고 하면 아 퇴근을 왜 해? 하시는 분이에요. 회사 사람들이 좀 그런 점에서는 악마같이 생각하시는 분이고 자발적으로는 진짜 일을 열심히 하는데 막 누가 시켜서 하거나 잔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면은 질색이라고 하기 싫어진다고 하고 듣기 싫은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관심이 없으면은 안 들린대요. 실제로. 생각보다 되게 흥부자예요. 보고 있으면은 막 혼자 이렇게 둠칫둠칫해요. 쉴 수 없이 리듬을 타고 익스트림 스포츠, 뜨개질, 목공, 취미가 엄청 다양해요. 할 줄 아는 게 되게 많고 그리고 여자분들 중에는 화장 이런 걸 그냥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귀찮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분들한테 좀 호감을 가지고 집 근처 레스토랑 이런 데서 데이트를 하는 것보다는 장을 보고 집에서 손수 해먹는 요리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뭔가 활동이 들어간 데이트 이런 걸 좀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남녀 고정관념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여자가, 남자가 이런 말 절대 하면 안 되고 불안형도 있고 회피형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건 성취형이라는 거죠. 어때요? 주변 분들 MBTI 생각하면서 좀 보셨을 때 비슷하셨나요? 공감 가는 부분이나 이런 건 좀 안 맞는데요? 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읽어보고 다음 MBTI 콘텐츠에도 참고를 할게요. 마지막으로 이런 성취형 분들이랑 헤어져서 다시 다가가기 전에 이제 호감이 생겨서 접근을 해보기 전에 영상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취형이랑 잘 사귀는 팁, 제외하는 팁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늘 강조를 하는 게 여자, 남자 다 사람이다. 여자 심리, 남자 심리 이렇게 나눠지는 거 없다라고 보통 얘기를 드리는데 근데 성취형은 성별로 좀 나뉘어요. 남자분들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현모양처 스타일을 원해요. 본인이 워커홀릭이니까 서운한 거 다다다 하고 투정 부리고 이런 거를 못 받아주거든요. 성취형은 성취형 분들하고 만나면 제일 좋기는 한데 남자 성취형 분들은 너가 성취형인 것까지는 내가 바라지 않는데 이런 나를 이해를 하고 존중이라도 해주면 좋겠다. 그 정도? 보통 이런 성취형 남자분들하고 헤어졌다고 하면은 여자분들이 서운한 거 시전을 하시고 투정 부리시고 개인 시공간 확보 이런 거 전혀 안 해주시고 그래서 헤어지셨을 거고요. 물론 성취형 중에서도 애착유형은 불안형인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이제 마음으로는 여자친구가 왜 그런지 이해를 해요. 나 같아도 서운하겠다 싶기는 한데 봐줄 형편이 아닌 거예요. 힘들다 보니까 관계를 놓게 되는 거죠. 반면에 성취형 중에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준이 확고해요. 본인이 존경을 할 수 있는 남자여야지만 관계를 유지합니다. 당신이 이분이랑 사귀었다고 하면은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사귀었을 거예요. 이별을 결정하게 된 대부분의 원인은 더 이상 당신이 존경할 만하지 않아서 라는 부분일 거예요. 불안형 분들이 여자친구가 너무 좋으면은 본인의 원래 커리어보다도 여자친구를 우선시하게 되면서 일이 약간 뒷전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렇게 정이 떨어지게 돼요. 여자친구가 성취형이라고 하면 좋으면 좋을수록 일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점.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자극과 인사이트가 돼줘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재회를 하셔야 된다고 하면 난이도는 성취형인 상대가 여자인 것보다는 남자인 편이 조금 더 쉽다고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타고난 성취형이 아닌데 성취형이 존경할 만큼 성취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는 사람으로서 쉽지 않거든요. 그 모습이 중간에 변하면 또 그것 때문에 정 떨어져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일 수 있어요. 그만큼 좋으시다고 하시면 어쩌겠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일 열심히 하셔야죠. 우선 이 정도 알려드릴게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도 좋고 쭉 보시면서 내가 이래서 이별을 했구나 싶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재회를 원하시는 분들이 댓글로 질문 진짜 많이 주시거든요.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의논은 여기 밑에 보시면 댓글창 보이시죠? 거기 링크도 보이실 거예요. 그쪽에 상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보고 천천히 같이 의논을 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회피형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또 다른 유형의 플라이트 유형에 해당하는 MBTI 유형들 제가 정리를 해서 오겠습니다. 앞으로도 연애회사 대표 상담사로서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들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